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깜짝 놀랄 만큼 춥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밖에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론조사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자에 따라서 이런 말도 합니다. 여론조사 공화국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여론 조작 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도대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가 진실에 가깝고 어디까지가 조작에 가까운지. 여러분,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그런 의견 참 많이 갖고 계십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여론조사다.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했거든요. 이 세상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가 거짓말, 두 번째가 새빨간 거짓말, 세 번째가 통계.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짓말은 네 가지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그리고 여론조사. 가령 제가 이 질문을 여론조사 기관이 하고 있는 질문을 몇 가지 한번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유폐와 영정을 생략하고 글씨 없는 리본 착용을 정부가 지시한 것이 무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무속 그리고 가슴에 차는 검은 리본, 이태원 참사, 이런 별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교묘하게 엮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 중에 절반쯤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및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도 자 지금 어렵다. 꽃병이 깨졌다. 옆에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장난치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런 식인 겁니다. 여기 꽃병이 깨져 있는데 그 방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 꽃병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쯤 되겠지요. 나머지 절반쯤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사를 해봐야겠지. 그 방 안에 CCTV가 있으면 그 꽃병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것과 그 방 안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우 합리적인,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 같은 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합리적인 연결고리 따질 것 없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다. 지금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똑바로 물어보려면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경제가 아주 나빠서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보느냐?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느냐? 경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지금의 정부가 정책적인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요. 그래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민 생각들이 거기에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를 쓸 때는 언론도 그렇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뭘 어쩌저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치된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만은 여사라는 칭호를 붙이기로 하자. 이런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론이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상관없이 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만큼은 여사라고 하는 겁니다.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고위공직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아무개 씨라고 하더라도 딱 한 사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여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대통령 부인도 아니고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예로 들어드린 이런 여론조사, 어디에서 한 여론조사의 설문이냐? 그렇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 이름이 여론조사 꽃, 플라워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에서 했던 여론조사의 설문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일보가 이런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태원 할로윈 사고를 정치 쟁점화해서 촛불 집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신문은 어떤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어준 같은 사람만 질문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도 질문이 이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양쪽을 이제 양비론으로 얘기하려고 이런 사례를 든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를 정치 쟁점화해서 촛불 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매우 가치 함축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그 판단을 예단하고 있는 질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게 여론조사 공정에서 만든 설문인데 그 초기에 그 임원진이 보수 성향 기독교계 인사들이었다. 그래서 보수 쪽으로 분류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사전 정보를 깔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선언적 가치 함축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상태로 비틀린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인이 몰려가고 있고 그것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또 의원들이 몰려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러한 집회가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에서 연일 열리고 있고 아니 이게 정치 쟁점화지 뭐가 정치 쟁점화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이 객관적 현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김어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자꾸만 무당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점쟁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대통령실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끈질기게 끄집어내서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워 올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지적 필터링 그리고 패턴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패턴 인식. 어떤 무늬 하나를 머릿속에 상정을 하면은 그 비슷한 것을 같은 무늬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적 필터링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것.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가설의 상태로 놔둔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랬는데요. 이것을 약간 한 발짝만 진전시켜서 다른 쪽의 현상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보인다. 이런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믿으면 보통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을 믿기 시작하면 없는 것도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겁니다. 신기루나 아지랑이처럼. 여러분 그림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뭔가 요상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언뜻 보면은 아주 젊은 아가씨의 어여쁜 얼굴 같은데 그 밑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30초 동안 바라보고 계십시오. 무엇이 보이는지요. 그래서 이제 신기해가지고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파파 할머니가 보이게 그렇게 그림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애매모호한 그림처럼 흐릿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바로 어떤 패턴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지적 필터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젊은 아가씨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드신 할머니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무려 92개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주일에 어떨 때는 두세 개씩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라 지방선거 때는 그 간격이 더 촘촘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다시피 어떤 여론조사 기관과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그 격차가 극심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이상한 여론조사인지, 그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설문 자체가 벌써 가장 많은 이 선언적 가치 함축적 문장들을 교묘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에 민감하지 않은 이 응답자들은 그런 것을 인식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엉뚱한 대답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은연중에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문구 효과라고 합니다. 워딩 이펙트. 신창훈 인하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결과물이 10건 이상 쌓이면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정파적으로 지목된 기관의 문항에선 특정 답변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발견된다. 어떨 때는 대부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쟁점이 엇갈리는 내용을 하나의 문항에 넣어서 특정 답변을 이끌어낸다. 이제 이런 분석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라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이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별다른 별도의 팩트인데 그것을 갑자기 하나의 문장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쟁점이 엇갈리는 내용을 하나의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나는 그런 거짓부렁이만 일삼는 여론조사 결과 나는 믿지 않아. 이렇게 손사래를 지금 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손사래를 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향을 받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엇을 노리느냐? 좌파 진영의 결집 효과, 그리고 우세한 후보에 대한 상승 효과. 이건 과학적으로 다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2018년에 정성훈 성균관대 교수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우세한 후보에 대한 상승 심리는 41%, 우세한 후보에 대한 반감을 받는 그러한 기세는 21%에 그쳤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대중입니다. 우리는 군중입니다. 한 사람이 어디 섬에 혼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세에 올라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결과들을 보니까 말이야, 누가 압도적인 우세래. 나도 그렇다고 대답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데요. 이것을 하우스 이펙트, 하우스, 집,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무려 52%. 그런데 그곳을 제외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35%. 정말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이, 또는 이거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응답자가 알 때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응답률은 3% 정도입니다. 100명에게 전화를 걸면 겨우 3명만 대답을 하고 97명은 그냥 전화 뚝 끊어버리는 것이죠. 나 여론조사 응답 안 할 테야. 믿을 수 없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92개라고 했기 때문에 한 여론조사 기관이 대개 1000명 정도를 응답을 받아내서 그걸 이제 수치화하는데요. 그래서 대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전화를 해야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선거철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든 지방 선거든 통신사가 이 여러분 핸드폰 번호를 암호화해서 가상 번호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그 가상 번호가 무려 4,469만 건입니다. 투표권 없는 어린아이들 빼면은 그냥 전 국민이, 사실상 전 국민이 여론조사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 가상전화 제공을 거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신 분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삶에 지금 틈입해 들어오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이 92곳이나 되고 있는데, 정말 밝은 눈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론조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여론 조작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